그래서 전 여친 같은 존재네. 아 오빠 전 여친 아니지, 자꾸 아니지. 생각이 나는구나. 오빠는 보고 계신가요? 안녕, 나 학창 1등급 희서. 안녕, 나 미적 1등급 Z. 나 때는 그 미기화학 시대라고 해서 나 미적, 때는. 미적, 기하, 확통 이렇게 세 개를 다 봤거든? 그래서 아. 나는 그 세 개를 다 공부했었어. 와. 근데 지금은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.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미적분이 제일 많으니까 특히 막 기하에 자신이 있다던가 아니면 미적분에 자신이 없다던가 하지 않으면 그냥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되게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. 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확통인데 문과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. 학교 내신에서 뭐 기하나 미적분을 문과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치. 근데 이제 확통이 좀 세거나 계산해서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.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맞아. 경우에 따라서 기하를 하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. 확통은 풀어도 이게 답인지 확신이 뭔가 좀 되게 스트레스가 있어, 그거에 대한. 맞아. 근데 요즘은 좀 확통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진 않잖아.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공통 과목을 그치, 좀 공통 과목 더 잘 보면 열심히 되니까.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확통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. 나는 그런 것 같아. 그냥 선택을 아무거나 하고 그거를 다 맞는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표점 걱정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. 일단 자기가 선택 하나를 하고 맞아, 맞아. 그냥 그걸 다 맞을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뭐 충분히 표점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. 평가원이 하는 거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념을 봐야 되잖아.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처음에 할 때 엄청 세세하게 열심히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다가 막히면 아, 내가 이 개념이 부족했구나 해서 아, 이거 나 잘 몰랐네 하고 돌아가고 문제 푸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개념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약간 오빠가 잘해서 좀 아, 약간 좀 재능의 아. 약간 영역이 아닌가. 그러니까 나같이 수학을 노력하러 하는 학생들은 개념을 그렇게 한 번 혹은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보다는 좀 간헐적으로 봐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. 왜냐면 개념을 한 번 보고 문제풀이에만 뭔가 집중하게 된다면 약간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풀이 과정 하나하나에 그 개념과 이유를 달 수 있도록 이 문제풀이와 개념을 통합하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약간 전 여친 같은 존재네. 아 오빠 전 여친 아니지, 자꾸 아니지. 생각이 나는구나. 오빠는 보고 계신가요? 겨울방학 때 학기가 딱 시작되기 전에 금강 선생님 한 분을 딱 잡아서 그분의 강의를 쭉 들었는데 겨울방학 때는 개념 강의를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기출문제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. 그래서 나는 내가 배웠던 개념과 이제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오면 뭐가 자주 나오고 또 어느 곳에서 함정을 파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뒀어. 나는 일단 현강을 들으면서 오빠처럼 이제 겨울방학 때 뭐 개념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거는 또 따로 인강 찾아서 뭐 보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이랑 좀 통합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약간 나만의 개념 참고서 같은 걸 써보기도 했어. 나는 그 준킬러랑 킬러의 가장 큰 차이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거든. 킬러는 문제가 짧아도 진짜 막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게 이제 킬러 문제라 생각하고 준킬러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읽고 바로 이 식을 써야겠다가 보이는 진짜 정직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. 당연히 이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 행동들이 몇 개 있잖아. 예를 들어 도형 같은 거는 접선을 당연히 원해서 그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등변일 때 할 게 없으면 수선을 내려본다던가 치환을 하면은 범위를 당연히 써야 되거든. 그러니까 그거를 잊으면 안 돼. 그런 거를 아 그거 배울 때 약간 그렇게 배우잖아. 호랑이는 가죽을 넘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치환은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. 준킬러는 맞았더라도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이제 다 풀고 나서 아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위에서 읽어보면서 문제의 흐름을 한번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마찬가지로 준킬러는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. 살짝 꼬아낸다던가 조금 어렵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엔제, 모의고사, 뭐 문제집, 뭐 실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엄청 많이 풀었어. 그냥 많이 풀었을 때 익숙함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.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막 미적 30번 정답률 1%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다 사람들 다 죽였거든 그 문제가. 말 그대로 킬러 문제였어. 근데 요즘은 얘네가 우리를 죽이지 못해. 약간 준킬러 문제 2개 합쳐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공부할 때 막 킬러랑 이제 준킬러의 공부를 나눠서 하지 말고 준킬러 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면 킬러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.
근데 이건 약간 또 수학 천재 약간 이런 방식이고 저 같은 경우는 준킬러를 다 맞추기 시작한 시점부터 킬러까지 맞추기 시작한 시점 이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.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킬러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게 제일 맞아. 중요해요. 쫄면 안 돼. 처음에 진짜 쫄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? 나 못 풀겠어. 나 못해. 약간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좀 이걸 많이 보다 보면 나도 이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맞기까지는 또 오래 걸려요. 아니 그러니까 수학은 풀 때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풀어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. 나도 뭔가 딱 그 마인드를 장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좀 킬러에 대한 도전 그냥 뭐 근본 없이 그래프를 막 냈다 그려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내가 풀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런 고민들이 이게 딱 합쳐지면서 킬러 한 명을 이렇게 싹 킬해버리는 그런 경험은 많이 있어.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준킬러 한번 풀어보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.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. 생긴 게 미분을 해야 되게 생겼잖아. 그렇지. 극소라 했으니까 미분해야지. 근본 미분을 해주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x제곱 플러스 그래프를 좀 여러 개 그려서 극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볼 것 같아. 그러니까 둘 다 떠 있을 때 어쨌든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 기점으로 부변화가 한 번 일어나니까. 부어보나가 한 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. 안 되는 거고. 선생님 같아. fx가 뭐 여기 붙어있을 때 똑같을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? 여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. 좀 어렵게 풀긴 했네. 안 접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. 그렇지. 네. 어쨌든 나는 이걸 다 그려봐야 이게 보이는 성격이라 이걸 다 그려봤거든. 근데 케이스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준킬러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놓으면 좋긴 하지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좀 지울게. 와, 가차 없네. 극소니까 당연히 미분을 하는 건 맞거든. 그래서 미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 이 안에 있는 함수만을 그리고 얘랑 얘 차이를 보는 거야. 이게 너 말대로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당연히 절대값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아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, 이차함수가. 이렇게 싹 그어서 여기가 1, 여기가 2, 그다음에 여기가 4라 했으니까 여기가 4, 여기가 5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. F1과 마이너스 F2와 같다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K가 바로 나오거든. 이렇게 풀면 좋은데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냐. 그래서 극소라 했으니까 미분을 하는 건 맞는데 극소의 정의가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은 절대 아니잖아. 그래서 분석할 때는 이 극소라는 의미가 대체 뭘까? 왜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가?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차함수가 또 나왔잖아. 그러면 그냥 이차함수를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. 이차함수만의 특징을 꼭 쓰게 됐을 거란 말이야. 그 대칭성. 그래서 이제 대칭성을 쓰는 거거든. 이차함수면 내가 다음번엔 대칭성을 꼭 잊지 말아야겠다.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진짜 기출분석 분석인 것 같고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다 보면 나오던 게 많이 나올 거여서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해. 이게 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 기출 문제는 어떻게든 변형해서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든 진짜 많이 나오거든. 기출 문제를 막 외우다시피 공부하라고 하는데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조건을 읽고 이제 바로 떠올려야 되는 조건이 뭔지 이런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일단 나는 내가 뭐 경향성 이런 걸 분석할 만큼 실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. 대부분 학원 선생님이나 뭐 인강 이런 거에 힘을 좀 빌렸던 것 같고 기출 문제만큼은 뭐 답지 보지 않고 끝까지 좀 내가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답지 봐서 그냥 날리기에는 기출 문제가 너무 아까워. 또 심지어 내가 볼 수능을 내는 기관에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수학은 내가 봤을 때 낯선 문제도 많이 푸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거든. 사설을 막 이렇게 풀다가 다시 이렇게 기출로 약간 칼을 가는 거야. 반짝반짝 해줬으면 다시 또 이렇게 사설 막 풀고 또 다시 좀 기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지. 기출은 이랬지, 기출은 이랬지 이런 식으로. 근데 나도 사실은 기출도 여러 번 풀고 사설도 여러 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. 사실 공부를 많이 해라. 다 해야지. 근데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래도 기출을 보지 않을까 싶어. 사설은 0.001%의 뭔가 가능성을 위해 내 심리적으로 좀 대비하는 느낌. 기출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공부인 건 맞으니까. 약간 정시사의 근본?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사실 만드는 건 무조건 좋긴 해. 이제 나는 오답노트를 막 꼼꼼하게 만들고 이런 성격은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그래도 오답을 꼭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예를 들어 봤어. 그러면 내가 뭐 20번을 틀렸고 뭐 22번은 맞았는데 스무스하게 맞지 못했다. 그러니까 꼭 다시 봐야 되는 문제들만 이제 맨 앞장, 모의고사 맨 앞장에다가 콤사로 엄청 크게 이렇게 써놨어. 그래서 복습할 때 이제 그런 거 싹 모아둔 거를 보고 그것만 딱 풀고 넘어갔지. 맞은 문제를 사실 내가 엄청 잘 푼 문제를 다시 풀 필요는 없잖아.
좀 잘 안 풀렸던 문제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놨어. 사실 그게 오답노트긴 한데 뭐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걸 꼭 만들어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봤거든. 두 번째 보면은 완벽하게 이건 이제 내가 알았다 하는 문제는 그냥 X치고 더 이상 안 봐버리고 조금 뭔가 걸린다 하면 이제 다시 그것만 또 다음에 또 2달 뒤에 보고,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내가 완벽히 이제 정복할 때까지 그 문제를 많이 봤던 것 같아. 근데 나도 막 간단하게 틀린 거 이런 건 그때그때 그 오답 위에 좀 그 이유 같은 걸 써놓으려고 했었어. 그럼 나중에 이렇게 샥 보면서 내가 이걸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. 그 고3 때부터 이제 아이패드를 쓰게 되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이패드에 붙여놓고 위에 문제 출처 써놓고 그 옆에 풀이 쓰고 위에 빨간색으로 제일 크게 그래프 꼭 그려보기. 메모를 조금씩 했구나. 그런 식의 메모들을 하고 나면 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그거 보고 들어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혹은 어떤 행동을 해서 틀렸구나.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겠구나가 바로 눈에 들어온단 맞아, 말이야. 약점을 딱 보완하는 거지 그걸로. 나는 답지를 굳이 안 봐야 된다 이건 잘 모르겠거든. 문제가 해설이 만약에 없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약간 안 푸는 느낌이었단 말이야. 내가 이 문제를 맞았어도 답지는 어떻게 풀었지? 해서 답지를 한번 읽어보고 해설자가 요구하는 풀이는 이거였구나 또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풀어도 한 번씩 읽어보는 건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도 근데 답지를 뭔가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만 돌아보면 중간에 답지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스스로 답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. 왜냐면 답지는 되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써놨잖아. 그럼 내가 이걸 답지를 보면 그냥 이래서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스스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. 그 문제를 내가 100% 활용해서 공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. 끝나고 나서 해설과 내 풀이를 좀 비교해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나도 꼭 필요한 것 같아.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답지 보지 말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? 나는 막 일주일 걸려서 푼 문제도 있어. 그 과정이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. 나는 2, 30분 딱 고민했을 때 안 풀리면 그냥 내가 어디서 막혔지?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구나. 답지 이렇게 한번 살짝 봤거든. 너무 한 문제를 오래 시간을 끄는 건 사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어.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걸 못 풀 만큼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은데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 번씩 생각날 때 일상생활 하면서 떠올려 보는 거,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이런 건 난 좋은 것 같고 정말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공부를 못하고 몇 시간씩 매달려 있는 건 나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. 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풀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무의식의 희소 상태로 들어간다. 무의식이 풀어야지. 내가 푸는 게 아니고 그치, 무의식이 푸는 거지. 많이 연습을 해서 그게 나한테 체화가 될 정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야만 뭐 속도도 나고 킬러 혹은 준킬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시간도 확보가 되고 그게 일단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.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서 미분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실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. 옛날에는 킬러에서 나를 막는다고? 약간 이런 게 있었어. 딱 풀다 막하면 일단 짜증부터 팍 나. 근데 그러면 더 안 풀리거든.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유하고 겸손해진 마인드로 안 풀리면 죄송합니다 금방 넘어갔어. 그렇게 해서 30번까지 일단은 풀 수 있는 걸 싹 푸는 거야. 시간을 한번 체크하고 남은 문제가 몇 문제고 이 몇 분 안에 이것만 풀면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제 뒤에 풀 문제가 많은데 약간 이런 고민이 없었고 오히려 좀 더 자신 있고 뭔가 여유가 생겨서 막힌 문제가 있다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한 바퀴를 먼저 돌아라. 약간 이런 게 나도 이렇게 했던 거 시간 관리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수학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 건 진짜 엄청 치명적이거든. 4점 한 문제로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엄청 갈리잖아.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계산하다가 내가 틀렸던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고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엄청 더 조심을 해야 돼. 진짜 고수들은 실수를 안 해. 평소에 그걸 잘 정립해놨기 때문에 비슷한 게 나오면 조심하는 거지. 너무 엄청 조심하는 거야. 그래서 실수가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런 걸 평소에 잘 해놓으시고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수학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. 처음에는 수학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. 해도 안 되고 나 정말 수학만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자꾸 친해지려고 막 하는데 이제 약수도 안 받아주고 약간 될랑말랑 뭔가 나 실력 된 것 같은데 뭔가 시험 보러 가면 점수가 그대로인 거야.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어느 기점을 딱 넘기고 나니까 수학이 잘 배신하지 않더라고. 낯을 가려. 이렇게 막 하면은 결국 잘 되게 돼 있어. 그래서 당장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게 헛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헛되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, 이렇게 국어에 이어서 수학까지 저희가 정시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많은 경험에 기반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께 좀 참고가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6평도 끝난 시기이기도 하고 수험생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절반 정도 온 시기거든요. 남은 절반 정도는 앞에 지내왔던 절반보다 훨씬 시간이 빠르게 갈 거고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꼭 열심히 완주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 부탁해. 안녕. 안녕.